유승민 의원을 언급한 이유는 네. 단순히 그분이 좀 반윤적 색깔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 원래 KDI 출신이거든요. 경제 네, 전문가이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래서 그 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나름 정책통으로 좀 이름을 날리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가 현재까지 뭘 보여준 게 없어요.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정책통이 뭔가를 우리가 이런 거로 잘 준비를 해서 네. 국민의 삶을 좀 더 나았게 바꿔보겠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선거 잘 안 된 거 아닌가? 우리 의지, 의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네. 민노총의 노동개혁. 불법 행위에 대한 그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엄청나게 불러와 갖고 네. 사실 저는 2016년에 제가 청와대 출입하고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는 공무원 연금 개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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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정치적으로 계속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하십시오. 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 5년 문재인 네. 전 대통령 진짜 국정 지지율 높았잖아요. 네. 끝날 때도 42%였어요. 예. 최고 높았을 땐 71% 갔어요. 네.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개혁 과제에 손 놓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나중에 평가했기 때문에 이제 5년밖에 집권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이런 개혁에 대한 고통의 수반임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던 게 있었고 네. 우리도 지금 제가 당 대변인이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의료개혁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뭐 의대 정원과 관련한 그 2,000명이 돼야 되는지 뭐 500명이 돼야 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 정말 강력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그런 개혁들이 결국은 이제 이 부딪히면서- 의지가 너무 충만해갖고 네. 저는 민노총 개혁을 자꾸 말씀드리면 민노총이 뭐가 개혁됐는데요? 그리고 민노총이 뭐가 개혁인데요 지금? 민노총이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이런 아니 그 건폭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불법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판결문을 좀 보시고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료개혁 좋습니다. 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굳이 핑계를 대자면 물론 핑계일 수 있어요. 굳이 핑계를 대자면 코로나 그 전국이 벌어지면서 네. 의료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데 잠시라도 그 의료 현장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후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내준 거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런 개혁도 갈등을 잘 조절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무슨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다 잡아놓겠어. 그거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 검사를 갖다 위에서 핸들링해 주는 사람이 누구다?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여전히 검사같이 행동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개혁이라는 게 갈등 조정 기간이 단기간에 그런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를 처음 꺼낸 게 올 초 아닙니까? 4개월 만에 꺼내기는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는데 네. 이런 부분들 저는 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현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끝까지 네. 의사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면 야당이랑 더 협상을 하셔야죠. 아니, 야당이랑 더 협의를 하셔야죠. 저는 그러니까 그 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아니라고 보여요. 네.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실제 여론이 네. 괜찮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다만 여기서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했다. 여당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왜냐하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급발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말 나온 지가 아까 정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씩 로드맵을 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의료계가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날은 의협이랑 대화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의협 회장이 바뀌고 그다음 비대위로 하고 그다음에 뭐 전공의 대표랑 얘기하고 서로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이걸 로드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총선 일주일 전이었나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51분 동안 2,000명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결론이 뭐냐? 그래 한번 그럼 너희가 가져와봐. 우리가 정부가 하는 역할이란 게 적정한 수를 뽑아 산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정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에게 그것을 설득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 역할을 놔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가 상당히 실책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러니까 하실 결과적으로는 말씀 있으시죠? 의료개혁 문제가 우리 당의 총선을 치르는데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네. 네. 저는 이제 해야 되는 이게 일이다.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5월에 그 대학 정원
발표가 확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시기에 어떤 숫자가 그 전까지 확정이 돼야 나와야 되니까. 되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전 불가역적으로 돌아갈 그러니까 거라고 이거 생각합니다. 교육부까지 네. 이제 건드려져 버려. 네. 버려서. 자, 그래서 2,000명은 늘어나는 걸 확정된 거죠 지금? 맞나요? 아니죠. 2,000명으로 딱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네. 그 부분도 아직 협상의 여지는 있는데 여기 의사단체와 네. 본격적인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안 거죠. 되죠. 근데 제가 볼 네. 때는 그거는 약간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미 네. 각 지역별 대학별로 네. 인원 다 분배했고. 증원된 정원을 다 그렇지. 분배를 해가지고 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중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그 각 지역별 반발이 굉장히 세지. 왜냐하면 수도권의 경우엔 그나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감이 별로 없는데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는 의대 정원이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총선 이후 정부가 의대 증원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예정됐던 의사 집단 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1,300여 명은 오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네, 오는 25일에 대규모 사직이 예정돼 있는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대화의 장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과 소통하고 의료계 입장도 하나로 모으겠다고 했는데 전공의 대표는 교수들 역시 전공의들을 착취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젯밤 SNS에 공유한 한 기고문입니다. 교수들은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전공의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는 내용입니다. 또 병원들을 향해선 의료 공백 사태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지만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이한 인력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는 비판도 담겼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4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25일이면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돼 대학이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효력이 발생해 실제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총선 전후로 3번 연속 생략했던 브리핑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해 정부의 방침과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